MPTV 김윤희입니다. 오늘은 비법이라고 알려졌던 그 고액자산가들의 상속증여, 그동안 많이 활용했던 법인으로 이양하는 것들, 그리고 법인을 세워서 그쪽으로 사업을 밀어주는 그러한 세법에 약간 좀 틈새를 비켜가는 활용한 상속증여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세청, 우리나라 국세청 정말 대단한 국세청이 이 부분에 대한 보완들을 또 만들었잖아요. 이제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강호 대표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로 해서 모셨는데, 재산가치 증거로 한 이익 증여가 오늘의 주제예요. 근데 이 재산가치라는 게 사업이 잘 돼서 재산가치가 증식이 되는 그런 것도 지금 다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부동산만 물려주고 뭐 현금을 주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무형의 재산가치, 사업을 키워서 주는 것도 지금 여기서는 증여로 본다. 네. 뭐 이런 취지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세 방식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팁을 주신 바로는 2003년에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그런 걸로 완전 유형별 포괄주의에서 완전 포괄주의로 개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양쪽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고액 재산가들은 결국은 이제 상속 증여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세제 개편안 중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지금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거든요. 최고세율이 50%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개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의 고민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낮춰주면은 이제 부자 감세 프레임에 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서 이 상속세 지금 과세 방식을 지금은 과세 방식 자체가 유산과세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좀 전문 용어인데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바꿉니다. 지금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유산 총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해가지고 상속인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모든 재산을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단 계산해서 상속인별로 이렇게 나눠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취득과세형, 즉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세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게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이게 지금 이제 상속세 개편의 가장 중요한 핫 이슈 부분이고, 이 증여세 부분은 이제 과거에 뭐 시청자님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재벌 기업들의 어떤 편법적인 증여 또는 가업승계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했죠. 많이들 쓰셨죠. 예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과세 체계가 유형별 포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법에 열거된 거, 열거된 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그 재벌 기업들은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을 신정 어떤 그 가업승계 전략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03년도에 완전 포괄주라고 해가지고 증여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민법상의 증여 개념을 떠나서 어떤 민법상의 증여가 아닌 그 어떤 변칙적인 증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그 추종자한테 이익이 있게 되면은 무조건 다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증여라는 것 자체가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또는 거래 명칭이라든지 형식 목적 이런 거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해서 타인의 재산 가치가 증가하면은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완전 포괄주의 개념이에요. 직접 간접까지 그렇죠. 이 간접 부분이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자금들을 지금 여태까지 응용을 해서 가업승계로 썼는데 그거를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다룰 네. 이 어떤 자산 가치 증가를 위한 이게 증여. 네. 이 부분도 이거의 한 유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가들이 네. 자산가들의 결국은 자녀한테 재산을 어떻게 이전해 줄 것인가. 그게 항상 고민이잖아요. 그 부분이 뭐 상속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증여로 갈 것인가. 네. 이 부분인데 만약 증여로 간다고 하면은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주식을 증여할까 아니면 처음에 설립해 가지고 시작할 때 주식을 물려주고 싶을까요? 아무래도 키워지기 전에 네. 초기 단계에서 증여세를 내고서 가는 게 비용이 덜 그렇죠. 들겠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렇죠. 짤 것 같아요. 구조.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라는 것은 네. 주인이 주주잖아요. 네. 주주다 보니까 주주평등의 원칙에 네. 따라서 이 주주는 경영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안 해도 그 나중에 이익 배분 받으면 이익 되니까. 배분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요 조항은 주식을 자녀들이 증여를 받고서 네.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네. 그거를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예.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대부분이 네. 이런 케이스잖아요. 가족법인들이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가족법인들의 대부분은 또 이런 증여 프로그램을 네. 이용하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네. 한번 좀 심도 있게 네. 센터장님하고 되게 재밌겠어요. 한번 다뤄보도록 하시죠. 아니, 주변에 많이들 네. 이제 그동안 해오셨거든요. 이게 가업을 승계를 해주고 싶은데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서 내 자녀가 네, 그렇죠. 아니면 너무 어려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승계를 해주고 싶어도 아까 말씀하신 세법상 내가 네. 이거를 줬을 때 주식으로 나중에 키워줘서 줬을 때 얼마나 많은 증여세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법인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법인들을 초기에 지금 설립을 해가지고 사업을 밀어주거나 네. 뭐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하셨던 것들을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전환을 해서 많이 이제 그 응용해서 부분이 쓰세요. 이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네, 그게 지금 뭐 이거라는 건가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네. 떼어주기, 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들어간 그렇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네. 키포인트가 주주가 네.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인 네.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증여에 대해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네. 이제 시행 사업 같은 경우는 물려주기가 편안한 게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네. 워낙 크니까 이제 시행 사업이라는 거를 뭐 하겠다라고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시행 시작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은 가격의 주식을 양도를 이제 증여를 하겠죠. 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증여세 내고 이제 주주가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행은 성공적으로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이 생기니까 매매 차익들이 생기니까 그 개발 이익을 이제 주주한테 배분하는 그런 형태로 넘겨줄 거란 네. 말이에요. 증여의 형태로 쓰겠죠. 이럴 경우에 세금 네. 지금 그 세금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래서 그 이제 자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네. 시행사가 처음에 자본금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네. 1억이면 미성년자 지분이 30%예요. 그러면 3천만 원 아닙니까? 네. 3천만 원을 주식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증여공제가 네. 그럼 10만 1,000만 원만 원에서 내면 뭐 100만 원만 세금 네, 그러게요. 내면 되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네. 그 42조의 3에 네.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산 취득 후 네. 자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네. 조항인데, 그러니까 자산 취득이라는 것은 주식을 부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네. 증여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시행사업 초기에 네. 가서 주식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시행사업 끝나면은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쌓이죠. 네. 그것을 배당받아도 우리 주식회사 논리에 의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주주 배당이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법에 보면은 네. 이제 직업이라든지 네. 연령, 네. 연령이라든지 주로 이제 어떤 그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네. 또는 소득, 재산 상태로 봐서 자력으로 그 시행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이제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네.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네. 형질 변경, 형질 변경 임야를 네. 대지로 변경한다든지 네, 지목을 바꿀 수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공유물 분할, 와, 다양하다. 예, 사업의 인허가 네. 로 인해서
재산 가치가 증가되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아, 5년. 네. 근데 여기서 또 키포인트는 5년 네, 이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5년 이내에는 네. 형질 변경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네. 공유물 분할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인 것 네. 같은데 이거를 또 기간을 5년으로 한정되는 이유가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뭐 증여 개념 민법이라든지 뭐 회사법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 주주가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너무 과도하게 또 이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네. 이것이 어떤 증여의 개념을 네. 민법이나 상법과는 다르게 다르게 어떤 해석을 이거를 세법에서 고유 개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고유 개념.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개념을 또 네. 오랫동안 지속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5년으로 한정하는 네, 게 맞겠네요. 네, 나름. 자, 그러면 이제 대응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포괄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 이 방안도 있을 부분이 거예요. 국세청에서 네. 특히 이제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도 네. 이런 경우에는 과세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과세를 했는데 이런 과세 요건에서 해당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응 방안으로 노하우인데 이거 네.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법인을 설립 네. 후 어떤 주식을 이동 시에 네. 가능하면은 자녀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의 자금으로 예, 증빙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자금이어야 예, 되는 자금으로. 거죠? 네. 이렇게 증여 자금이든 어떤 자금이든 뭐 관계없이. 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녀가 어떤 법인의 경영에 네. 직접 참여를 하고 네. 급여 등을 지급받으면서 이사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네. 그냥 자력으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이제 네. 그 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셋째는 네. 자녀가 주식을 취득했고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대형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제 계약을 할 때 네. 5년이 지나면 돼요. 아, 5년이.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어요. 네. 법인도 사고 팔잖아요. 네, 네. 네. 5년이 경과된 법인을 사와서 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네, 네. 거기서는 다시 한번 그거는 뭔가가 구분이 돼야 되겠네요. 그거는 어쨌든 네. 이제 자녀가 그 법인을 인수하고서 인수할 5년이 시점부터 지난 다시 한 시점부터 번은요.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 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기준 금액이 있어요. 네, 전부 기준 다 금액.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금액이 그 30%와 3억 원 이하. 네.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행사업에서 3억 원 다 이상이 되고 대부분은,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를 해라. 예, 그러네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과세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네. 그 국세청이 지금 패소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이 국세청에서 과세 요건한 게 이제 이길지 아니면 납세자가 이길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지금 않을까.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예, 상황이에요. 예.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어요. 간과하기 쉬운 게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네. 그리고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꼭 참여시켜라라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전부 다 증거주의로. 네. 네. 이게 금액은 상관이 없을 거고 급여는. 상당히 근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근무는 하지 않더라도 참여만 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네. 자제분들이 뭐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거나 네.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겸직금지라는 게 있긴 하지만 네. 뭐 주주 참여하는 것까지 금하고 있지는 그런데 않으니까. 다른 회사에 근무한다면은 네. 이 자력으로 시행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그때는 하는군요. 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런데 네. 이제 법인들이 시행 네. 사업하는 법인만 있는 거는 아니고 네, 네. 여러 가지 법인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참여를 하는 방향이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부모의 네. 어떤 이제 사회적 기여, 네. 사회적 명성 네. 이런 거로 해서 이익 어떤 무형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익을 얻으면은 네. 그거를 이제 증여 개념에 증여 해당이 된다. 개념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게 완전 포괄주의군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포괄주의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해당 법조문 주셨는데 네. 법조문 보니까 공유물 분할도 아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이 있던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자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네. 공시 가격이 100억인 토지가 있어요. 네. 그 토지 1000평을 네. 분할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제 네. 분할을 한 경우 네. 이 경우 네. 어떤 증여세 문제가 네. 있을까요? 그 민법 262조에 보면은 네. 이 공유물이라는 것은 수인이 이제 네. 그 어떤 지분으로 소유한 건데 이 공유물 분할을 하면은 이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는 안 되거든요. 네. 공유물 분할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민법에 보면은 이 공유자의 지분은 준등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죠. 네. 특별한 어떤 입증이 없으면은 네. 뭐 아버지와 내가 공유를 했을 때 2분의 1씩 50%씩 소유한 거 이렇게 네. 추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네. 공시가격이 100억인 이 토지를 이제 같이 공유를 취득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대로변입니다. 네. 대로변. 아. 대로변이에요. 네. 대로변인데 그러면 대로변에 이제 정사각형이다. 네. 대로변이 있고 네. 그랬을 때 이 공유물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세로로 할 것인가? 가로로 할 것인가? 가격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그쵸? 세로와 가로에 따라서. 세로로 가로. 그럼 만약에 내 입장에서 자녀한테 더 많이 주고 싶으면은 네. 부모 마음으로 그랬을 때는 가로로 이렇게 공유물을 분할할까요? 세로로 할까요? 가로로 해서 앞에 거를 주고 그렇죠. 싶은 것 같아. 될 수 있으면. 네, 네. 네, 정확한 편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가로로 분할을 해서 앞에 거를 자녀한테 주고 네. 뒤에 것을 내가 갖는다고 하면은 네. 공시가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날 그렇죠. 수밖에 그럼 없고.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은 앞에 토지는 75억이 되는 것이고 그럴 수 있어요. 뒤에는 25억이 되잖아요. 그럴 수 있고 또 거기가 네. 맹지다라고 하면 얘기 또 다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평가 금액이 확 그렇게 되겠을 거 떨어지니까.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당초에 그 공유물 자체에 있을 때는 균등한 거니까 50억, 50억짜리. 그랬겠죠. 근데 네. 내 자녀 입장에서는 75억으로 25억만큼 증가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여태까지의 대해서- 네. 이 세법 해석의 흐름을 봤을 네, 때 네. 국세청이 그렇게 나태하지 않고 해이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네.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2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합리적으로. 공유물 네. 분할 이것도 이제 네. 5년이 지나서 하던가. 5년, 이것도 5년이 지나면 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 저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2조 네, 사실 저 사망. 네, 예, 거기에 네. 있네요. 그렇죠. 5년. 네, 네. 결국은 다 5년 부분인 거네요. 네. 분할을 하더라도 나중에 네. 5년 지나서 근데 세무사님 역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뭐 인허가도 마찬가지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임야인데 인허가가 돼 가지고 그 가치가 급등했다. 형질 변경되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시세 차익이 예, 나요. 그거에 대해서도 네. 이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요 하나씩 다 꼼꼼하게 네. 봐야 된다는 게 이 네. 5년 부분이랑 이런 네. 것들은 또 간과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점을 좀 지난 다음에 네. 장을 담궈야 되겠네요. 네. 장 담그듯이 좀 묵혀야 되겠네. 네. 너무 재밌는 사항들, 특히나 외부에서 듣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풀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저희 매경부동산 사업단의 세무분과 분과장님이세요. 전체 세무사님들을 끌고 계시는 분과장님이시라서, 그리고 또 특히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세무 분야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개발 세무 쪽에 거의 달인이라고 하세요. 오죽했으면 개발협회가 따로 불러서 강의를 듣겠습니까? 예, 오늘 정말 건설적인 얘기 너무 감사하고, 숨겨놓은 약간 좀 일반인들이 놓치기 힘든 부분, 단순하게 건설세무뿐만이 아니라 법인들을 상속증여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실 때 물론 당연히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하셔야 되겠지만, 법이라는 게 또 그렇게 너무 고지고대로가 아닌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주의할 점, 그리고 잘 지켜서 가야 될 점들을 오늘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다음에도 네. 저희 이런 유익한 것들을 좀 더 하반기에 조금 시간이 많을 시간이 때 되시면 네, 지금 저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저도 제가 뭐 자주 좀 찍어서 네. 많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네. 공유를 하시겠어요? 사실 저희 강의에서도 네. 풀어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건 소수만 들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합리적인 여러 의견들 청취해 주셔서 또 제안도 하시고 네. 또 법이 개정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놓치기 쉬운 것들 법이 개정되기 전에 놓쳐서 금전적으로 손실보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배려의 차원으로 공유를 해주신 걸로 압니다. 예, 저희 앞으로도 좋은 세무적으로 좀 더 좋은 내용들 가지고 이강호 대표님하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